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30일 시장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답답한 하루였네요. 너무 답답했고, 오전에 뭐 출발은 좀 무난했는데 오후에 여러 좀 악재들이 나오면서 오늘 고려안이 하한가 가버렸죠. 그게 좀 증시에 큰 충격을 줘버렸고요. 거기에 또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금투세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증시 악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증시는 오후에 좀 허무하게, 그러니까 정말 미국 오늘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뚫었는데 한국 증시는 한숨만 나오는 그런 장이 오늘도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좀 일부 내용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스닥 빅테크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 갔고, 비트코인 가격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거의 최고치에 육박을 한 상황이고, 알파벳이 클라우드 매출 호조로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실적, AMD는 조금 이제 아쉽다는 평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주가 급락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법안 전격 발의했다라는 기사가 있고, SK하이닉스가 HBM 질주한다. 근데 여기에 넥스틴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또 로이터가 중국이 다음 주에 10조 위안 부양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했고, 10조 위안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수치고요. 2008년도 무너지는 신라, 이거는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 이제 자기 텔레그램에 썼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따 소개해드리고, 주요 기업 실적,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삼성전기, 하나오션, 주성엔지니어링, S&T 다이내믹스, 운송, 뭐 항공이나 이런 이제 해운업종 관련된 보고서니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비트코인만 봐도 뭐 트럼프다라고 좀 제목을 적었는데요. 일단 미국은 뭐 나스닥이 좋았고 기술주 좋았고요. 10년물 금리도 좀 안정화됐고 괜찮았습니다. 빅테크 7 중에 이제 테슬라만 빠졌어요. 8주째 상승하면서 지금 이번 주까지 8주째입니다. 나스닥은 암호화폐가 계속 오르고 있고, 사우디에서 주최한 여러 이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여기에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도 가 있고요. 많은 이제 CEO들이 가 있는데 미국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 연착륙. 이 연착륙만 되면 증시가 하락장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그럼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겠지만 확률은 동전 던지기 수준이다. 블랙록은 이제 어느 때보다 물가 압력이 내재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고용 보고서인데 이것도 일종의 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용은 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해고도 좀 증가하고, 구직자도 조금, 그러니까 이 채용 공고도 좀 줄어들었고, 한마디로 좀 고용시장도 연착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지표가 약간 악화된 건 9월 말에 허리케인 발생했잖아요. 파업하고 보잉 파업. 이런 게 여기에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는 그렇게 좋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일시적이라면 뭐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이제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 증가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제 금리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때문에 당시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죠. 2016년. 지금은 그때랑은 다르죠.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 아니죠. 향후 12개월간 30bp, 그러니까 0.3% 정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이제 당시엔 예상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1년간 1.35% 인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금리 내릴 일밖에 없죠. 그때랑은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이 다음 주 4일부터 8일 사이에 전인대를 열어서 10조 위안의 부양책을 아마 발표할 거라는 이제 로이터 보도가 어제 새벽부터 있었어요. 오늘 새벽부터 밤에 막 계속 이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95년도 수치인데, 당시에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인하했을 때, 처음 인하했을 때 오히려 시중금리가 올라버립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탁 튀죠. 그리고 금리를 계속 인하하니까 다시 꼬꾸라져요. 마지막 금리 인하 했을 때 여기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 끝났을 때 이제 오르죠. 더 이상 이제 금리 안 낮추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 금리 계속 낮추거든요. 그러면 결국 처음 낮췄을 때 올랐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낮출 때부터는 이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끝나고 미국 11월에 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한번 더 하면 이제 금리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조금,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저는 고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 브로드컴이 오픈 AI랑 협력해서 자체 칩 제조하고 있다 뉴스가 나왔고, 이건 엔비디아한테 악재죠. 경쟁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엔비디아 안 빠졌습니다. AMD가 올랐고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AMD는 시간에서 좀 안 좋고요. 실적 때문에. 빅테크, 테슬라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아디다스가 실적이 좋았어요. 중국 매출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고, 포드는 좀 이제 실적 악화 때문에 급락했고, 디아로트는 주택건설 업체인데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예, 주택 구매 수요가 좀 좋지 않아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알파벳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뭐 실적 다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매출액, 주당 순이익 예상보다 훨씬 좋고, 유튜브 광고도 12% 증가했고, 클라우드 매출이 무려 35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고, 전년보다 62%. 순다 피차이 CEO가 AI 제품들이 이제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구글의 수십억 사용자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좋다. 디버터 매니지먼트에서는 이제 2분기 29%, 클라우드가 3분기에 무려 35%, 분기가 갈수록 더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장이 AI에 주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AMD는 실적은 좋아요. 이렇게 매출 18% 증가했고, 이 데이터 센터 매출도 122%나 증가했어요. 예상을 상회했어요. 그럼 좋은 건데, 매출 전망치 다음 분기죠. 4분기. 요게 저점이 72억 달러, 고점을 78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시장은 75억 5천만 달러를 예상했으니까 좀 저점이 좀 약간 낮게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실망했고, 리사수 CEO는 데이터 센터 기록적 판매에 이어지고 있다. 컴퓨팅 수요 좋다. 진우 CFO도 데이터 센터와 고객 부분 성장으로 괜찮다. 다만 4분기 매출 전망치 하단이 이제 72억 달러로 좀 일부 실망을 했고, 또 엔비디아가 너무 강력한 경쟁자다 보니까 고객이 좀 부족한 편이죠. AMD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미국은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그 나스닥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증시가 오후에 좀 안 좋았는데, 민주당이 이제 금투세 시행 법안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금투세가 이제 이대로 가면 내년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폐지안이 뭐 유예안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이걸 이제 보완 법안을 발의했대요. 보완 법안은 기존 금투세 법안을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이죠. 이걸 1억으로 올렸고요. 2월 공제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익 통상하는 거죠. 손해 보면 올해 1억 벌고 내년에 1억 까먹으면 뭐요? 난 번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손익통산해서 어떻게 보면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을 총 합쳐서 5년인데 이걸 10년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먼저 그냥 세금을 걷어버려요. 나중에 돌려받는 건데, 그걸 해외 주식처럼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알아서 확정 신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법안을 좀 보완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들은 고친다고는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완해서 했는데, 지금 근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폐지요, 폐지.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데 이제 약간 수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여기 그 정성호 의원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게 좀 황당한 게 이분이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유예하면 혼란이 있다. 유예를 하면 그래서 폐지를 주장한 분인데 아니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안 믿어버리는 거죠. 이 민주당 말을. 예. 그래서 오후에 그냥 쭉 좀 답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금투세 이거 빨리 좀 폐지해줬으면 좋겠는데 거래는 말라가고 코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고 정말 어제는 좀 그래도 좀 이제 폐지 가능성 높아지면서 막 급등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튼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다른 것보다 증시가 안 좋은 건 이게 좀 영향이 있었고 하나가 더 고려한 이슈예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 질주하고 있다. 생산성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공정 기술을 도입한다. 예, 12단짜리. 근데 12단으로 올리면 너무 높잖아요. 그럼 두께를 줄여야 돼요. 8단과 12단이 똑같아요. 8층 아파트랑 12층 아파트 똑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지금 하이닉스는. 예, 그래서 넥스틴 장비가 필요하다. 3차원 검사 장비로 이거를 검사해야 된대요. 이게 휘면 안 되거든요. 웨이퍼가 얇으면 휘어요. 이런 거 이제 검사해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3차원으로 하는 게 넥스틴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D 장비로 검사를 했는데 이걸로는 얼마나 휘었는지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넥스틴 장비는 3D로 한대요. 그래서 그 결함을 잡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잡으면 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이제 본격적으로 12단 제품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 휘면 안 되죠. 웨이퍼가 이렇게 휘어버리면 어떡해요. 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지금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하고 관계가 되게 좋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마이크론까지도 공급선을 넓혔고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 정밀기계,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하이닉스와 이제 개발을 협의하면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요. 네,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양사가 좀 경쟁하는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 지금 넥스틴이 요 장비 만들고 있고 요게 12층짜리 아파트고요. 8층짜리입니다. 크기가 같으면 한 층의 간격 이게 얇아야죠. 얇으면 끝에가 휘어요. 그걸 검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넥스틴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가 다음 주에 아까 10조 위안 부양책 발표할 거라고 보도를 했고요. 예,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중국 GDP의 8%인데 물론 금융위기 때 GDP하고 지금 GDP는 지금이 훨씬 크니까 그때 4조 위안 했는데 당시에 4조 위안만 해도 GDP 대비 10%니까 지금 10조 위안 해도 그때만큼의 규모는 아닌 거죠. GDP 대비요. 그래도 엄청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중국이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막 이게 한번 부양책 하고 말고 의지가 없었어요. 마지못해 하는 듯한. 근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공격적인 부양을 해서 일단 중국의 소비 경기나 이걸 좀 내수를 살리겠다. 이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신뢰가 좀 쌓이면 어쨌든 중국 경기에 대해를 바라보는 거는 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는 호재가 되겠죠. 예.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우리가 어느 규모로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김성환 연구원님이 이제 요게 아주 텔레그램에서 많이 퍼졌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러니 증시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삼성전자만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많이 무너져 있죠 지금. 고려아연이 오늘 보셨죠? 하한가 같습니다. 저도 공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아니 2.5조 원짜리 유증을 때린 거예요. 한 주당 67만 원에. 근데 2.3조 원을 돈 빌리는 거 갚는 데 쓴대요. 예. 근데 왜 갚는지는 혹시 아세요? 자사주 매입하느라고 자사주. 예. 빚내서 이거 M&A 대응하느라고 MBK가 이제 공개 매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고려아연 측에서는 그거 이제 대항하느라고 빚내서 자사주 샀는데 그거 갚기 위해서 그 채무 그러니까 차입금 상환 목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실제 2.5조 2.3조가 빚내서 자사주 사고 그거 갚으려고 유증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황당한 거죠. 예. 주주 기반 확대해서 국민 기업화
아니 뭐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오늘 시총 30조짜리가 하한가 가버렸어요. 30조짜리가 하한가.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이거 나오면서.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금양이 오늘 또 안 좋았었죠, 아침에. 예, 근데 이거 뭐 많이들 공개가 된 내용이지만 지난해 5월에 이제 몽골 광산 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주가가 급등했죠, 당시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정 공시해가지고 몽골 광산 매출 전망치를 4천억에서 66억으로 바꿔버렸어요. 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됐죠. 과징금 2억. 주가 마이너스 80% 빠졌어요. 예.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죠?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밖에. 뭐 물론 이제 그 후로 좀 약간 공시가 바뀌긴 했지만 지난 7월 21일 기억하시죠? 저도 이거 설명해드렸고 밸류업 하고 있는데 기업은 밸류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 국장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장 가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 고려안 이슈와 또 그 뭡니까 아까 이 금투세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정말 좀 한숨 나오는 또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 그래도 오늘 좀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인데 하나시스템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이 실적에 관련된 거는 내일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 SDS,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트레가 이 기업들은 이제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온 기업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설명해드렸고요. 보고서 오늘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좋은 실적 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상회했고요. 일회성 제외하면 훨씬 좋아요. 폴란드의 이제 경공격기 이거 이제 수출한 거 진행률이 이제 높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4분기에도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요게 FA50, T50 뭐 이런 CLS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아마 정비 사업을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수출하고 나서 어쨌든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운영하고 그런 사업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이 되게 좋은 게 수출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AS 사업이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AS 사업 하는 회사들 중에 현대모비스가 얼마나 좋은 실적 냈습니까? 그죠? 현대 마린 솔루션 엔진 부품 그러니까 조선 선박 엔진 부품 그거 해주는 AS 해주죠.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지만 동방성기 아시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탐방도 갔다 왔지만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S 그 분뇨기 있죠? 선박이 들어가는 자동 분뇨기 그거 AS가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AS 사업이 계속 이런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방산도 기본적으로 수리가 들어가야 돼요. 뭐 무기를 한 번 쓰고 버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항공우주 실적에 그게 지금 이런 정비 사업이 꽤 지금 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수주만 받으면 되게 좋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4분기는 조금 이제 매출 감소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규 수주가 연내 수리온 헬기 있거든요. 필리핀 FA50 이거 수주가 일단 올해 연내까지 받으면 모멘텀이 이어지는 거고요. 기존의 이라크 수리온과 우즈벡은 탈락은 아닌데 좀 내년으로 보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최강시 연구원님은 일단 저 아까 요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좋았고 완제기 수출 뭐 이렇게 진행률이 올라간 것 같고요. 이라크 CLS 매출이 460억으로 250억, 380억. 이게 저도 CLS가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죠. 컨트랙터 로지스틱 서포트 계약자 군소. 그러니까 뒤에서 후방에서 저 이제 그 이라크에 수출한 뭐 비행기 이제 전투기를 뒤에서 이제 그거 해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운영할 수 있게. 그 사업이 1분기 250억, 2분기 380억, 3분기는 460억 나왔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필리핀 FA50, 그 다음에 중동으로 첫 수리온 수출, 요것도 최종 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 수주 받으면 모멘텀 생기겠죠. 그래서 완제기 수출은 요거잖아요. 요게 핵심입니다. 꾸준히 아마 그 유지보수
수요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이게 방산의 또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삼성전기는 주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실적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도는 느리지만 주가 빠진 거 생각하면 지금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어요. 근데 뭐 말씀드리면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이 기존 제품 스마트폰이나 PC는 안 좋은 게 맞습니다. 회복 강도가. 근데 AI 서버랑 전장용은 좋아요. 가격도 비싸고 여기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인데 이거 잘하고 있어요. 그 4분기는 이제 재고 조정으로 좀 안 좋겠지만 뭐 이 부분은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MLCC는 요거 스마트폰과 PC 연말 재고 조정. 근데 AI랑 서버, 전장 자동차용은 좋다. 스마트폰과 PC향은 패키지 기판에서도 감소하지만 AI 서버형 CPU 기판 요건 또 증가해요. 한마디로 AI 관련주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기도. 근데 주가는 반영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연동성이 너무 강해요. 삼성전기 주가는. 그리고 내년에 이익 추정치를 좀 낮췄지만 하향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목표 주가. 예, 왜냐하면 내년 또 25년 실적은 괜찮기 때문에 삼성전기 영업이익은 올해 22%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22% 성장, 내년에 30%. 또 AI 서버나 전장용은 판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아임증권의 고희영 손우승 연구원님은 일단 이제 삼성전자 경쟁력 우려가 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삼성전기 매출의 30%가 그 삼성전자요. 두 기업 간 주가 상관관계가 10년간 90. 그러니까 삼성전자 빠지면 같이 빠지고요. 오르면 같이 올라요.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예. 그리고 PBR은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질 쪽에 관심 갖자. 그래서 서버, 전장 이쪽 괜찮을 것 같고, MLC 탑재량도 늘어나고, 내년 3월에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이제 완전체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바람이 또 일으켜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IT 섹터 업계에도 IT 기기에 대한 노출도가 큰 삼성전기에게도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에 대한 이제 기대가 이미 높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25년을 바라본 점진적 비중 확대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또 실리콘 커패시터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AI 서버용 칩 기판에 적용이 확정돼서 4분기부터 이제 해외 고객사로 납품이 시작되고 내년에 글로벌 반도체까지도 고객사들도 공급이 다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퍼플렉시티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실리콘 기판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요. 얇은 두께로 MLCC 세라믹 80개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이 두께로도. 고온에서도 강하고. 그래서 삼성기는 뭐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전자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내년 실적은 좀 낮지 않겠냐. 무엇보다 AI 수혜는 받는 게 확인되고 있다. 그 점은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실적이 안 좋았죠. 예, 어제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65%나 감소해서 일회성 손실이 컸어요. 환율 하락, 외주 가공비가 인상됐고 지체 상금도 이어지면서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반영 우려가 3분기 실적에서 드러났고 21년, 22년도에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대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 해양사업부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특수선 사업부 있죠. 잠수함이나 군함 쪽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잔고 추가 확대를 위해서 이 군함이나 이런 이제 그 뭐죠? 잠수함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폴란드, 중동, 호주 이런 데서 수주를 만약에 따낸다면 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최강시 연구원님은 이제 방향성은 어쨌든 회복은 맞는데 가장 느리다. 그 방향이 회복 방향이 고가 물량 뭐 이런 비중은 증가하고 조업일수 증가하는데 어쨌든 4분기 실적은 좀 회복될 걸로 제시를 했다고 또 합니다. 필리조선소, 미국 조선소, 다이나믹, 싱가포르 해양 플랜트 기업 이건 다 소개해드렸죠. 옛날에 공시 나올 때. 그래서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건데 당장은 좀 실적이 플러스는 아니에요. 필리조선소도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는 투자지만 불확실성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방산 수출 또 결과물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괜찮은데 이 스토리가 실적에 반영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다른 경쟁사보다 조금 약간 매력도가 지금 현재는 떨어진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4분기에 실적도 개선을 보여주고 군함 잠수함 이런 쪽에 굉장히 또 열심히 하잖아요. 특화돼 있고 미국이 또 이런 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좋은 또 실적을 보여준다면 성과를 주가는 또 회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나빠진다 이거보다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실적 좋았고요. 물적 분할 결국 취소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폭등했죠. 그래서 3분기 실적 좋았고 그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원래 4분기가 아니라 이번 3분기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분기는 조금 감소하겠죠. 4분기에 예정됐던 그치만 분할 취소 때문에 이게 비용이 이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 반대하는 분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그거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청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던 거죠. 그래서 취소가 됐고 이게 원래 500억까지만 사주려고 했는데 1000억이 넘은 것 같아요. 이번에 청구한 물량을 합치면. 그러니까 회사에선 그냥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 내렸고 그걸 어쨌든 주주들이 승리한 거죠. 하신 거고 분할 리스크가 해소됐고 저 돈을 가지고 또 오히려 그 자사주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고 어제 또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요 공급사죠. 그런 부분도 좀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또 태양광도 이제 내년에 아마 장비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처럼 고객사 SK하이닉스처럼 디커플링한다. 고객사별 매출 반도체 매출 비중은 국내 25%, 중국 비중이 꽤 높아요. 근데 중국이 요즘에 괜찮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3분기에 집중됐고 올해 영업이익은 내년 영업이익은 31% 증가하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첨단 공정, 디램 공정 투자가 내년에도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이에요. 분할도 취소됐고 S&T 다이내믹스는 이제 그 어젠가요 제가 기사 한번 보여드렸죠. K2 전차의 이제 국산 변속기 이제 그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고 외형이 확대되겠죠. 원래 독일 거 썼는데 티르키의 알타이 전차용 자동 변속기 구매 공급 계약 이제 맺었고 거기에 이제 원래는 독일계 탑재됐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S&T 다이내믹스가 수주를 예전에 했죠. 그래서 이번에 K2 4차 양산 물량은 180대 정도 되고요. 근본 4차 예상 물량은 1.8조에서 2조 원인데 이 중에 이제 그 변속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 전차의 전체 시장에서 변속기가 또 차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 7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양 또 국방부에 그 1.4조 규모 K9 자주포 체결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수주를 받게 되면 S&T 다이내믹스 같은 이런 변속기 제조사한테는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서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좀 올랐고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연구원님은 운송업종은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항공화물, 자동차 운반선, 종합물류 같은 업황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주가 안 갑니다. 실적 괜찮거든요. 저비용 항공사는 좀 안 좋았지만 대체적인 실적들은 좋았는데 피크아웃 계속 얘기 나오는데 실적은 좋아요. 근데 시장 참가자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심리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나와야 돼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이 나오든가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과 아마 자동차 운반선 재계약해야 되거든요. 운임. 그 다음에 그게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자동차 운반선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인데 이거를 이제 2년인가요? 아마 한 번씩 계약을 맺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그 하반기죠. 그래서 날짜가 다가왔고 재계약할 때 단가 오르면 글로비스 실적엔 좋겠죠. 또 HMN과 페노션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 정책도 기대하고 있고 저비용 항공사는 이제 성수기 오고 CJ 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게 나오면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대한항공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0%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연초만 해도 피크아웃 걱정했지만 이제는
수익성 괜찮아질 것 같다. 또 유가 많이 떨어져서 일단 긍정적입니다. 퍼도 낮고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물량이 좀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저평가니까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어제도 내부자 매수는 없었습니다. 크게. 어제는 이제 공시가 좀 있었는데 보시면 CS 윈드가 윈드타워 여기 지멘스 가샤라는 회사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됐고 윈드타워 풍력 이거 해상 풍력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계약 금액은 2,300억. 공시는 안 나왔는데 이건 이제 제가 찾아서 적어본 거고요. 이번 계약은 해상 풍력 타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계약 같아요. 그리고 하부 구조물 회사 인수했잖아요. 그게 이제 모노파일이라는 아주 두꺼운 이제 철강인데 그거 단가 인상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베스타스의 내년 납품 물량에 대해 판가 10%. 이 단가를 이렇게 베스타스가 인상하는 걸 받아주는 건 저런 걸 만들어주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거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만 아니면 사실 CSN도 굉장히 훨씬 좋았겠지만 트럼프 당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위는 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식 소각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동국산업이 임원이 매수를 했는데 요거 제가 여기다 적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왜 여기다 적었죠? 장내 매수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사실은 이제 내부자 매수로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매수자 이원희 대표가 한 7천만 원 정도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매수를 했고 저는 거의 동국산업 매수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냉연특수강 컬러 강판은 원래 철강 회사인데 풍력타워도 해요. 자회사 중에. 근데 이 회사의 앞으로 핵심 뭐죠? 니켈 도금 강판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그 소재 있죠? 니켈 도금 강판 그거 이제 만드는 회사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풍력타워는 아까 뭐 CS 윈드처럼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근데 핵심은 여기 원통형 배터리 니켈 도금 이거 1,100억 투자해서 13만 톤 생산 능력 확충하고요. 설비 완료됐고 시운전을 시작을 했고 9월부터 본격 가동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뉴스로는 본격 양산은 근데 내년부터고 니켈 도금강판 그래서 매출이 이제 내년에 1,200억, 26년에 2,100억, 연간 총 매출이 한 7,500억이니까 꽤 의미 있는 비중으로 늘 것 같고 특히 LG엔솔이 4680 배터리가 이제 12월부터 드디어 테슬라에 납품될 것 같아요. 원통형 배터리죠.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LG엔솔 오창 공장이 9기가와트 규모거든요. 풀 가동하면 여기 1만 톤. 애리조나 26년부터 지금 만약에 가동을 하게 되면 원통형 배터리 여기서도 3.6만 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공급할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사는 TCC 스틸이죠. 여기가 20만 톤, 동국산업이 13만 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도 원판을 니켈 도금해서 열처리 소든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식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식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식되지 않는 거죠. 니켈 도금만큼은 원통형 배터리를 K스캔으로 만드는 기업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통형 배터리 껍데기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이 니켈 도금광광 받아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상신 EDP, 삼성 쪽이고 LT정밀, 동원 시스템즈, 일광 켄테크 여기는 뭐 비상장도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주로 LG 쪽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원통형 배터리 구조고 요 케이스 있죠. 요게 니켈 도금광판. 요 끝에 곁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이게 니켈 도금광판이잖아요. 요 안에 이제 소재를 넣는 거죠. 그리고 니켈 도금광판이란 열 처리를 해서 내식성을 이제 강화시킨 강판이다. 이게 열 처리한 건 위에 있고요. 이거 안 한 거죠. 밑에 부식되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시까지는 다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좀 급락했고 코스닥도 막판에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출발 좋았죠. 허무하게 그냥 무너진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됐고 외국인 뭐 주식 안 사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좀 강했고요. 뭐 트럼프 되면 이제
전쟁 끝낸다고 하니까 또 항공주 좋았고, 그다음에 건설 기계가 아까 이제 전쟁 종료 뭐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인터넷 대표주 오늘 오랜만에 네이버 좋았습니다. 여행업종도 오늘 일부 기업 상승했고, 카지노는 오늘 토비스 쪽하고 강원랜드가 실적 좋았었죠. 네. 게임주 요즘에 분위기 좀 살아납니다. 예, 요새 또 컴투스도 정말 오랜만에 정말 너무 많이 빠졌죠. 컴투스도 좀 회복되기를. 일본의 그 일본 프로야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쪽에. 그런 것들도 호재인 것 같고요. 면세점, 클라우드 컴퓨팅, 오늘 아무래도 이제 알파벳 주가 급등한 게 클라우드 때문이니까요. 편의점 회사에선 이마트가 좀 올랐네요. 이마트 근데 편의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제 이마트 24가 있긴 하지만. 네. 백화점주 오늘 신세계 좀 일부 올랐습니다. 통신주 KT가 요새 분위기 좋고요. 그다음에 IT 대표주에서 하이닉스가 오늘 좋았고, 삼성 SDS도 좋았고, SDI는 좀 실적이 예상을 조금 하회했습니다. 화장품은 오늘 코스맥스가 좋았네요. 오랜만에. 네. 근데 오늘 LG생활건강은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 좀 안 좋았고, YG플러스 요게 아파트 노래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오늘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MLCC도 안 좋았고요. 네. 2차전지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고려아연이 이제 오늘 폭락했고, 금양 고려아연 여기가 뭐 너무 안 좋았죠. 아까 설명드렸죠, 왜 안 좋은지. 근데 이들 기업들의 이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 증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은행, 네, 은행주도 안 좋았고요. 2차 전지도 뭐 대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삼성물산이 좀 빠지면서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정유주, 예, 의료 AI, 원전주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코스닥은 오늘 대부분 좀 부진했던 흐름이고요. 오늘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많은데, 근데 고려아연이 하한가 갔으니 뭐 시총 30조짜리가 하한가 가면 크죠, 데미지가. 그래서 이게 악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한미반도체 좀 좋았고요. 한국항공우주 호실적, 예, 좋았고, NH투자증권도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뭐 전멸입니다. 없어요.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시총 상위 기업들 1등부터 10등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없고, 그나마 오늘 이제 오랜만에 ST팜 최근 빠졌다가 좀 반등했고, 실리콘투도 조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YC, 코스메카 코리아, 태성, 고영, 네, CNC 인터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왔고, 오늘 거래대금 많은 거 중에서는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요새 동서우 주가도 많이 요동치죠. 아마 수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드디어 커피 믹스 수출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더존비존 좋았고요. 산일전기도 오늘 좋았어요. 이제 보혜수 물량이 이제 뭐 해제가 되죠. 예. 됐나요? 지금 날짜가 아마 지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예. 그리고 오늘 금양, DS 단석 이쪽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좀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예림당이 상한가 같고요. 예. EST, PMT, 요새 아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PMT가 왜 이렇게 급등하냐 요새 갑자기. 근데 이유가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JNTC, 뭐 흡프스프, 뭐 바이넥스, 네오셈,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증시가 올라갈까요? 진짜 답답하네요. 예, 일단 외국인 돌아와야 되고, 삼성전자 올라가야 되고, 금투세 폐지돼야 되고, 요 세 가지거든요. 요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직까지 안 잡혀서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좀 전달해 드렸고, 또 못 해 드린 건 또 내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더 기운 빠지시겠습니까? 뭐 저도 그런데 기운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